안녕하세요. 교사이면서 타로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타로 카드가 저와 제 지인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어떤 나의 이야기를 펼쳐야 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 고민 끝에 선택한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선택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좀 무거워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태껏 한 번도 한 적 없는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혹시나 저희 부모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까 봐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저를 응원해주는 여러분 앞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보려고 합니다. 이 음악 들리시죠? 제목 아실까요? 터키 행진곡이죠. 정식 명칭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3악장입니다. 이 곡을 듣는 느낌 어떠세요? 신나요? 활발해요?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느낌이죠. 혹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슬퍼지시는 분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신나는 음악이죠. 그런데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 슬퍼져요. 가끔 화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서 정말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타로 카드를 통해서요. 2020년 평화롭던 주말이었어요. 오랜만에 책이나 읽어볼까 하고 책을 펼치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터키 행진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방문을 열고 나가 밖에 있는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너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그 모습에 제가 더 놀라서 황급히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왜 화가 났지? 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 그제서야 궁금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와 나를 괴롭히는 그 정체가요. 그래서 타로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그때 뽑은 카드예요. 어때 보이세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키워드는 탑인데 변화, 격변 또는 압박, 무너짐 이런 뜻이 있어요. 저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저 카드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뭘까? 저는 탑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저 탑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내가 10년간 피아노를 치면서 쌓아올린 노력, 시간, 에너지, 그로 인해 포기해야 됐던 것들이 탑으로 보였어요. 탑 위에 왕관 보이시나요? 저 왕관은 제 꿈이자 미래였는데 번개 맞고 불타서 떨어져 버렸어요. 제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제 어렸을 때 꿈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7살 때 처음 시작해서 10년간 매일 피아노를 쳤어요. 예술고등학교 진학, 피아노 전공,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 저의 정해진 길이라고 생각했죠. 중3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자다가 깼는데 부모님이 작은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 교육비에 걱정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대학 교수에게 개인 레슨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월 10만 원의 레슨비였거든요. 근데 30년 전에 1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에요. 외벌이 아버지의 4남매였기 때문에 한 아이에게만 월 10만 원을 쓴다는 건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큰 부담이셨죠. 저는 화가 났다기보다는 그냥 부모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도 동시에 그만뒀어요. 그 이후에 피아노를 한 번도 친 적이 없습니다. 다시 카드를 한번 볼게요. 카드를 보며 물어봤어요. 저기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오른쪽에 파란색 옷을 입고 왕관 쓴 채 뛰어내리는 저 사람이 저 같았어요. 근데 불타는 탑에서 뛰어내린데도 무섭거나 두려운 표정이 아니라 뭔가 좀 무덤덤하고 오히려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었죠. 피아노를 치면서 힘들었던 점은 뭘까? 제일 먼저 떠오른 기억은요, 맞았던 기억이에요. 검은색 모나미 볼펜 아시죠? 제가 피아노를 칠 때면 선생님이 검은색 모나미 볼펜을 이렇게 들고 서 계시다가 틀리면 손가락을 때리셨어요. 정말 눈물 젖은 피아노를 쳤어요. 또 기억나는 게 매일 3시간씩 피아노를 쳐야 했어요. 매일 3시간씩 치다 보면요, 여기 손톱 아래에 손마디에 물집이 잡혀요. 그리고 떠오른 기억이 손가락 찢기였어요. 저는 매일 손가락 찢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양손으로 붙잡고 찢기를 했거든요. 손가락이 커야지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하셨어요. 이런저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어쩌면 저 탑에 불을 낸 건 어떠한 외부 요인도 아닌 내 힘든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물었어요. 만약에 그날 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나는 피아노를 계속했을까?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저는 스스로 포기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피아노를 그만뒀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상처가 됐었고요. 그런데 스스로 쌓아 올린 탑에서 스스로 불을 내고 스스로 뛰어내린 건 저 스스로였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마치 발목에 꽉 끼어있던 실이 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전 피아노 음악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약간 슬픈 감정이 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막 화가 난다거나 분노가 치밀지는 않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피아노와 조금씩 화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처음 꺼내기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해요.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정말 많이 울기도 했고요. 포기하려고도 했거든요. 근데 꺼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도 내 마음속의 상처에게 말을 먼저 걸어주시면 자유로움으로 답을 해주실 겁니다.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제 지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생의 정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명언을 몸소 보여준 기간제 선생님 이야기예요. 2021년에 같이 근무했던 기간제 선생님인데 어느 날 되게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연쌤, 나 고민이 있어요. 쌤 뭔데요? 있잖아요. 나 1학기까지 계약 기간이라 끝나고 나면 임용고시에 올인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2학기도 근무할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어떡하죠? 쌤 고민되겠다. 쌤 마음은 어떤데요? 내 마음 내 건데도 나 모르겠어요. 쌤 그럼 타로 카드 뽑아보실래요? 2장 뽑을 건데요. 한 장은 내가 만약에 임용고시를 본다면 어떨까? 또 한 장은 내가 만약 2학기에도 근무한다면 어떨까? 라는 걸로 뽑아볼게요. 어때 보이세요? 저는 되게 고민됐어요. 왜냐면 타로 카드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카드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타로 카드는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 선생님처럼 지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 너무 신중해야 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떤 카드가 먼저 관심이 보이세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의 카드 느낌이 어떠신데요? 되게 밝고 뭔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럼 쌤, 누가 선생님 같아요? 빨간 망토 입은 사람이 나 같아요. 내가 뭔가 제안을 하고 축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연쌤, 저 카드 아래에 있는 저거 호박이에요? 뭐예요? 과일인가? 저거는 뭘 의미해요? 쌤한테는 뭘로 보여요? 돈? 남편이 돈 벌어온다고 되게 좋아해요. 쌤, 그럼 왼쪽 카드를 좀 볼게요. 왼쪽 카드 느낌은 어떠세요?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혼자 있어서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꽁꽁 싸매고 있는 게 뭔가 답답해 보여요. 그리고요, 그냥 그래요.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이 선생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고요. 키워드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 선생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혼자 들어와서 카드 보고 이야기하더니 밝은 표정으로 나갔어요. 아마도 이 선생님은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카드는 아까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이 선생님은 본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원하는 대로 오른쪽 카드를 먼저 보았고 그 카드를 보는 내내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카드의 좋은 면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선택에 있어서 정답은 없잖아요. 마지막 이 카드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때 보이세요? 이너 보이스, 내면의 목소리예요. 얼굴이 두 개인데요. 위에 있는 얼굴은 세상을 향한 시선입니다. 눈을 감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작아요. 아래에 있는 거는 내 가슴 쪽에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크죠. 되게 평온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는 바깥으로 향해 있는 여러분의 시선을 내 안으로 돌려서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선물로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